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웃지 못할 촌극에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론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예산 편성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포함해 법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으로 국회 해산은 불가능합니다. 1987년 9차 개헌 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앴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없는 나라가 많은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마저 갖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회 해산 국민청원이 SNS 등에서 퍼지고 있죠. 지난달 28일 청와대 게시판에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은 3일 만에 3만 명의 동의를 훌쩍 넘겼는데 해당 청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현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171석을 가진 여당이 마음대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국회를 해산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헌법 72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의한 뒤 국민투표에 의해 국회를 해산하자는 그런 주장인 것인데요. 이처럼 현재 국회의 해산을 원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국회를 견제할 국민 주권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법안에 이어 며칠 뒤 국회에서 진행된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이 같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한땡땡 즉 한국3M을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로 오인해 빈축을 샀고 역시 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은 김모 교수, 박모 교수 할 때 쓰는 이모 교수를 친인척을 가리키는 이모 교수로 오인해 후보자의 딸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쓴 게 아니냐는 괴설을 내뱉어 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내내 후보자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청문위원회 말까지 잘 나가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모습에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많은 국민들께서 혀를 차셨을 텐데요. 무능도 무능이지만 더 큰 문제점은 이들이 가진 입법권을 당리당락에 따라 남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하는데 오늘도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예산 편성에 들러리를 서고 있다며 헌법 개정을 포함해 법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말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상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가, 심사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데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가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코로나 피해 지원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한 날 나왔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왔는지는 잠시 뒤 살펴보기로 하고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예산 편성 심의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 편성 심사에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키를 가지고 다 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회에 무슨 예산 심사권이 있냐? 국회는 완전히 들러리를 서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자신들 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의 들러리를 섰다는 것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어서 박 원내대표는 향후 헌법 개정도 필요하고 헌법을 고치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박홍근 원내대표 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윤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아예 국회로 갖고 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윤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예산 편성권과 회계 감사권이 국회로 오지 않으면 세수 관리와 예산 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이 국회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검수완박과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처럼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가만두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확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러니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드셀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국가 예산을 살포해 일종의 매표 행위를 일삼은 건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지난 4.15 총선 때였죠. 당시 정부 여당은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을 40만 원씩 뿌렸고 처음에 국민 50%에게 준다고 했던 기획재정부 안건을 70%로 올리고 선거 중간에 다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에선 매표용 헬리콥터 현금 살포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나라 국간이 바닥나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 살포에 혈안이 된 세력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에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갖자고 하니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재명이 대선 후보 당시 어떤 청사진을 내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권하면 자신이 직접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하겠다는 소리였는데요. 지금처럼 자신이 요구하는 재정 집행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이 같은 말이 나왔던 당시에도 대통령이 예산 편성을 직접 관할하게 되면 정부 예산이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고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그리스나 국민의 96%가 빈곤층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쇄도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오늘 주장하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과 대선 당시 자기네 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주장이 완전히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 철학이나 당의 기조, 국정 철학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당리당락에 맞게 법을 바꾸고 선전선동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거대 의석수를 내세워 헌법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입법과 설익은 정책들을 이들이 남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국회 예산이 답이다라는 말이 가슴속에 팍 와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